자,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민법 총칙할 때 물건을 구분하는 방식에 대해서요. 물건을 부동산이라는 것과 동산으로도 구분했지만 물건을 나눌 수 있으면 갑은 물, 나눌 수 없으면 불, 갑은 물로 구분할 수 있었나요? 또 물건을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물, 대체할 수 없으면 부대체물이라고 불렀고, 물건을 썼을 때 없어지면 소비물, 안 없어지면 비소비물, 이렇게도 분류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해서 물건의 분류 방법이 수만 가지이지만 우리가 민법 총칙 물건 배울 때 물건을 갑은물, 불갑은물, 대체물, 부대체물 내지는 소비물, 비소비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물건의 분류 방법은 물건이 가지고 있는 물건의 무슨 성격에 따라서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물건을 분류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시험 지문에 갑은, 불갑은, 대체, 부대체, 소비, 비소비물은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서 물건을 분류합니다 라고 나오면 틀렸습니다. 그래서 갑은, 불갑은, 대체, 부대체, 소비, 비소비물의 물건의 구분 방법은 뭐라고요?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 성질에 따른 분류 방법이다. 이에 비하여 물건 분류할 때요, 물건을 특정물과 그 다음 불특정물로 분류할 수 있다.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분류 방법은 다시 갑니다.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른 분류 방법이지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 성질에 따른 분류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다른 건 필요 없고 최소한 우리는 특정물하고 불특정물의 구분 방법,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 성질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른 분류 방법이다라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강의할 때 용어는 특정물하고 불특정물이지만 민법적인 용어는 불특정물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종류물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다시, 강의할 때는 뭐라고 부르지만 불특정물이라고 부르지만 불특정물은 민법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민법적인 용어는 뭐라고요? 종류물이다. 저희 아버지 직업이 뭐라겠나요? 방앗간 쌀집이에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저희 아버님 가게 가서 쌀을 주문합니다. 저희 아버님 가게에는 쌀이 임금님표도 있고 철원미도 있고 강화쌀도 있고 또 뭐 있다 있네? 아무나 지어내면 돼 그냥. 군포쌀 뭐 채팅 20kg 57,000원 20kg 54,000원 20kg 51,000원 군포쌀 20kg 47,000원.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또 쌀이 하여튼 예를 들은 거 아시죠?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종류물이라고. 종류물. 그런데 A란 사람은 평생을 임금표만 먹었어요. 임금표만. 그래서 아저씨 임금표 주세요 했으면 이건 뭐라고요? 특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남자인분이다 보니까 쌀이니까 아무 쌀이나 주세요. 아무 쌀이나 주세요 했더니 아버님이 제일 비싼 뭘 줬어? 당연히 이거 주죠. 아무 쌀이니까 제일 비싼 거 많이 남으니까. 그래서 갑이라는 분의 집에 배달된 쌀은 똑같은 뭐였다고요? 임금표 배달되었지만 이름을 불러주었다면, 기억나시죠? 김춘수의 꽃.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면 너는 뭐 꼭 그런 거 불러주면 뭐가 되고? 아니 특정물 되고
안 불러주면 불특정물이라고. 그런데 쌀 뜯어보니까 쌀에 뭐가 있다고요? 벌레 하자가 있어. 이해하셨나요? 이랬을 때 이게 일종의 이번 시간에 배우는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이에요. 그래서 노거래 종류가 몇 개 있다고요? 2개. 하나 뭐? 특정물 매매. 두 번째 종류물. 그래서 우리 법도 580조 제목이 뭐예요?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있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581조 제목이 뭐예요? 종류물 나와 있지. 그러니까 이제 복습을 하면 580조가 뭐고? 특정물이고 581조가 뭐라고요? 종류물이라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580 볼게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 있는 때 제 575조 1항을 뭐 한다? 준용합니다. 575조 1항이 뭐예요? 제한물권 있는 경우에 담보 책임인가요? 그럼 제한물권 있는 경우에 담보 책임은 선의의 매수인만 계약을 뭐 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고 선의의 매수인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었죠. 따라서 특정물 매매에서도 해제권 인정되고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다. 다만 단서 보세요.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뭐 했거나 알았다. 악인가요?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다. 그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라면 즉 매수인이 악의 또는 과실이라면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그럼 답만 정리할게요. 그러면 어떤 매수인만?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야. 왜? 단서가 뭐라고 돼 있다고요? 악의 또는 과실이니까 역으로 가면 어떤 매수인만?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만 해지할 수 있고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네요. 어떤 차이점? 전 시간에 배웠던 권리담보 책임이라면 악의의 매수인도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물건이라면 악의의 매수인은 담보 책임 못 물어요. 오로지 어떤 매수인만?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만 해지할 수 있고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가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것이 권리담보 책임 내용과 가장 큰 차이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페이지 넘어갑니다. 2항의 별표 하나.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잠깐만. 578조 제목이 뭐예요? 578 제목. 578 제목이 뭐라고요?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경매의 경우에도 누구는 경락받은 경락인은 누구에게? 1차적으로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으면 누구에게?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경락인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지. 그런데 요 경우에 담보 책임은 무슨 매매 계약이었어? 권리 매매였어. 그렇죠? 그래서 권리 매매의 경우라면 누구도 경락인도 누구에게?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뭐라면 물건 매매 계약이라면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해요, 적용 안 해요? 적용 안 하잖아. 따라서 물건에 뭐가 있다면 하자가 있다면 경락받은 누구는 경락인은 물건의 주인인 누구에게? 채무자라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셔야 돼요. 따라서 키워드가 권리의 경우라면 담보 책임이 적용되지만 뭐라면? 물건이라면 담보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년 나오는 기출. 그래서 2항 갑니다. 2항. 전항의 물건 담보 책임의 경우라면 경락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어디에만? 권리에만. 권리에만 경락의 경우에 적용되고 따라서 물건의 하자라면 경매의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하니까 뜻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581조. 제목이 뭐라고요? 종류 매매와 매도인 담보 책임. 매매의 목적물의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특정된 목적물이 하자 있는 때라면 전제의 규정을 뭐한다? 준용. 따라서 어떤 매수인?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잔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밑줄 하자 있는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칠판 보세요. 내용이 이런 것 같아. A라는 쌀을 사는 사람이요. 임금님표를 특정했다면 그런데 그 쌀에 벌레가 있다면 A라는 매수인은 쌀집 아저씨한테 뭐 할 수 있다고요? 쌀 파는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쌀 사고 안 사고? 안 사고. 벌레 있는 쌀 뭐 하고? 돌려주고 계약을 뭐 하거나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쌀 사는 아저씨가요 아무거나 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A집에 임금님표가 배달되었는데 그럼 이게 전형적인 특정물 종류물이지. 근데 쌀이 뭐가 있다면 벌레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벌레 없는 임금님표를 주세요라고 바꿔달라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의미하시나요 지금? 따라서 특정과 불특정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요?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것은 오로지 뭐밖에 없다고? 종류물 매매에서만 가능합니다. 특정이라면 가능하지 않아 지금. 의미하시나요 지금? 따라서 가장 큰 차이점. 다시 칠판 보셔봐. 그것이 특정물이든 종류물이든 상관없이 어떤 매수인만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은 해지할 수 있고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특정물 매매 계약이라면 하자 없는 물건 청구할 수는 있고 없고 오로지 뭐라면 종류물 매매에서만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됐습니다. 582조 전 2조의 권리. 전 2조의 권리니까 어떤 권리예요?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하자 없는 물건 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뭐한 날로부터? 안 날. 왜? 선이니까 몇 개월 내 행사해라. 6개월 내 행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가장 큰 얘기 끝났습니다. 자, 칠판 보세요. 정리하는 걸 원치는 않지만 뭐 외우는 것도 잘 안 알려주잖아요. 근데 자꾸 보시면 되는데 자꾸 여러분이 외우려고 해.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다만 강사니까 정리만 잠깐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배웠습니다. 담보 책임의 내용에는 1번 권리 매매 계약에 추탈 담보 책임이라는 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도 있다. 양자 비교할게요. 그래서 권리 담보 책임이라면 누구는 매수인은 누구에게? 매도인에게 1번 계약을 뭐 할 수 있고 해제권 인정되고 두 번째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며 세 번째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일반적인 매수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 매매 등 감액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어떤 매수인도 악의의 매수인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있었나요? 어떤 경우? 전부 타인 권리 매매 또 일부 말고 저당권, 전세권 행사의 경우라면 어떤 매수인도 악의의 매수인도 해제할 수 있었죠. 법정을 따지면 569조, 그 다음에 576조. 두 번째, 악의의 매수인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있었나요? 있었어. 576조. 저당권, 전세권 행사의 경우라면 악의의 매수인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나 더. 악의의 매수인도 매매 등 감액 청구 인정되었나요? 어떤 경우? 572조. 일부 타인 권리 매매라면 악의의 매수인도 매매 등 감액 청구할 수 있더라. 그렇죠? 이런 권리 몇 년 행사하시라고? 몇 년 내? 선이라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이고 악이라면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행사해라. 이렇게 정리하면 할 얘기 끝났습니다. 이에 비해서 물건의 하자담보 책임은 종류가 몇 개 있다고? 물건에는
두 가지 있다. 특정물이 있고 두 번째는 종류물이 있다. 맞나요? 특정물 매매 계약에서 다시 정리할게요. 항상 키워드 선의 플러스 무과실의 누구만 매수인만 누구에게? 매도인에게. 1번 계약을 뭐 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한 그것이 뭐라면 종목률 매매에서도 어떤 매수인만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만 뭐 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세 번째 하자 없는 물건 완전물 주세요라고 완전물 급부 청구권 인정된다. 그럼 따라서 법에 나와 있는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것을 민법적으로 뭐라고 한다?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라고 부른다. 그럼 따라서 완전물 급부 청구권은 넓은 의미의 담보 책임 중에서 권리 담보 책임의 내용이다. 물건 담보 책임의 내용이다. 물건 담보 책임의 내용이고 따라서 권리 담보 책임 중에서 물건 담보 책임 중에서 완전물 급부 청구권은 종류물 매매계약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특정물이다. 종류물. 따라서 특정물 매매 계약이라면 완전물 급부 청구는 인정되지 않아요. 아셨죠? 오로지 어디에서만 종류물. 이런 권리 몇 년 행사하시라고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이 정도의 뜻만 정리하시면 가장 기본적인 한 문제예요. 다만 시험에 나오는 것은 주로 나오는 것은 여기입니다. 권리담보 책임에서 전부 타인 권리 매매라면 악의의 매수인도 해지할 수 있다. 일부 타인 권리 매매라면 악의의 매수인도 매매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 전세권 행사의 경우라면 악의의 매수인도 해지할 수 있고 악의의 매수인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세 가지만 정리하시면 어지간한 건 다 풀어져요. 그런 맥락에서 최소한 담보책임 내용은 보셨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종류 몇 개 있어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내용은 총 몇 가지 있다고? 네 가지 있네. 하나 뭐? 해제, 손해배상 청구, 매매대금 감액 청구, 완전물 급부 청구. 요게 담보책임의 내용이라고. 다만 차이를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매매대금 감액 청구권은 어디의 특징이고 권리담보책임의 특징이고 완전물 급부 청구는 어디의 특징이라고요? 물건 중에서 어떤 물건? 종류물에서만 인정된다. 이 정도만 가장 기본적인 뜻이니까 뜻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할 얘기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법조항 읽어볼게요. 583조 담보책임과 뭐라고요? 동시이행. 따라서 536조의 규정 동시이행 관계의 규정은 572조 내지 575조 580조 및 581조의 경우에 뭐한다? 준용. 따라서 해제, 손해배상 등은 다 무슨 관계라고요? 동시행 관계. 뜻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584조 제목 기억. 제목 담보책임 면제의 뭐라고요? 특약. 쉽게 표현하면 물건 팔아놓고 뭐라 하냐면 나 책임 안 진다 라고 담보책임 면제 특약을 했답니다. 그럼 효력을 좀 볼게요. 자, 볼게요. 매도인은 전 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한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시 읽어볼게요. 매도인은 전 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질문. 제목 기억. 담보책임 면제 특약은 유효, 무효?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할 때 뭐라고요? 내가 물건 팔았지만 내 물건에 하자가 있어도 매수인 너에게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이 있으면 이 특약은 유효, 무효? 유효입니다. 뭐라고요? 유효야. 원칙은 뭐라고? 유효. 다만 어느 경우라면 알고서 고지하지 않았을 때만 무효야. 다시 원칙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담보책임 면제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 다만 어느 경우라면 하자 등을 알고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만 무효라고. 이해하셨나요 지금? 다시 가장 기본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담보책임 면제 특약 유효, 무효? 유효. 다만 어느 경우라면 알고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때만 무효.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85조.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 상대방의 의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인 것으로 뭐한다? 추정. 이 말 의미는 쉽게 표현하면
잔금, 대금 지급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시는 같은 날짜로 뭐 해주겠다? 추정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동일기간의 추정이고. 그 다음 586조 매매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라면 인도 장소에서 뭐 하라고요? 지급. 아무 뜻도 없어. 쉽게 표현하면 담배 사람 매매 계약할 때 어디서 매매 대금 지급하시라고? 담배 파는 장소 그 얘기야 지금. 그 담배 파는 인도 장소에서 이걸 뭐 해라? 지급. 그런 맥락에서 기억하시면 되겠고. 587조 읽어본 것 같아요. 이것은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누구에게? 매도인이 갖습니다. 그렇죠? 역으로 인도 전이라면 아니 보셔봐. 뭔 얘기냐면 갑이라는 매도인과 을이라는 매수인 사이에 물건을 사고 파는 뭐 했다고요? 매매계약 했다. 매매계약 체결된 다음에 어디에서 이 물건에서 뭐가 나오면 이 과실 누구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뭐 하기 전이면 인도 전이면 누구 거고? 매도인. 그렇죠? 인도에 있으면 매수인. 다만 우리 판례는 뭐라 하냐면 설사 목적물을 뭐 하기 전이어도 인도하기 전이어도 매매계약 체결한 다음에 뭘 지급했다면 매매 대금을 다 지급했다면 그때는 누구 거다? 매수인 거다. 우리가 물건의 과실 배울 때 배워왔던 지문이니까 그 정도의 뜻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 후에 인도하기 전에 매매 목적물에서 뭐 나오면 과실 나오면 누구 거라고요? 매도인. 인도에 있으면 매수인. 다만 인도 전이라 할지라도 매매대금 뭐 있으면 지급했으면 누구 거? 매수인. 따라서 과실의 수취권은 뭘 기준으로? 인도 전이라고. 인도 전후에 아셨죠? 시험 지문에 헷갈리게 해요. 매매계약 체결 후 물건에서 과실 나오면 이행하기 전이면 매도인, 이행한 다음이라면 매수인. 이렇게 하면 틀렸어. 항상 기준점이 언제라고요? 인도 전후이지 이행기 전 아니라고 지금. 그런 맥락에서 587조를 정리하시면 되겠고. 588조 제목이 뭐예요? 권리 주장자가 있는 경우에 대금 지급 거절권.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 내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 쉽게 표현하면 땅을 샀는데요. 문제는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땅 주인이 따로 있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내 땅을 주장하면 내가 함부로 돈을 줘버리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잖아.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매매 대금의 지급을 뭐 할 수 있다고? 거절할 수 있다. 전부를 거절한다. 그 범위 내다. 그 범위 내에서만 매매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거절할 수 있다. 뜻은 그렇게 보시면 얘기 끝났습니다. 됐습니다. 하나 더 보고 마무리하죠. 589조.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뭐한다? 청구한다. 해서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 지문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판례 1번 볼까요? 판례 1번.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일종의 밑줄. 무슨 책임이라고요? 무과실.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지는 책임은 무슨 책임? 무과실이다. 다시 정리. 일종의 법정 책임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지는 책임 무슨 책임? 무과실. 뜻은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4번 별표. 4번 별표.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위와 같은 법률적 제한 또는 장애 역시 그 다음 밑줄 물건의 하자입니다. 뭐라고요? 칠판 보세요. 좀 어렵네요. 단어가. 뭔 얘기냐면 지문에 지금처럼 법률적 제한 내지는 법률적 장애가 나오면 항상 우리 판례는 이것을 권리의 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물건의 하자로 봅니다. 다른 이거예요. 지문에 뭐라고 나오면 법률적 장애, 제한 나오면 우리 판례는 뭘로 보는 게 아니라 권리 하자가 아니라 뭘로 본다?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니까 지금 책에 매매 목적물 하자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칠판 보셔봐. 물건의 하자인 경우와 권리 하자는 물건 하자는 내용이 천지 차이야 지금. 권리 하자라면 어떤 매수인도 악의의 매수인도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가 돼버리면 물건의 하자라면 악이라면 절대로 모를 수가 없어. 요 차이점 때문에 그 제목이 뭐라면 법률적 제한, 법률적 장애가 나오면 이건 뭘로 본다고요? 물건의 하자로 본다고. 따라서 어떤 매수인만 선이 무과실의 매수인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선이 무과실의 매수인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라고.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악의의 경우라면 절대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뜻은 보시고 내용은 이런 뜻이야. 보셔봐. 하나의 토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내 집 이 토지를 사고 팔았어. 그래서 을이라는 매수인이요. 을이라는 매수인이 토지를 사가지고 와서 이 토지에다가 공장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요. 문제는 이 공장, 이 토지가 뭐 때문에? 법률적 제한 때문에 공장을 지어 못 지어? 공장을 못 지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매수인은 이 땅을 살 필요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지. 그럼 따라서 이 매수인이 어떤 매수인일 때만 선이 무과실의 매수인일 때만 그 계약을 뭐하고? 해지하고 손해배상 들어가시라고. 따라서 일반적인 매수인은 해지 안 된다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맥락의 의미가 4번. 그래서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해당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하자의 전부는 밑줄 언제를 기준으로 매매 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 뜻은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단답형 문제 좀 풀어볼게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매도인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는 밑줄 무과실 책임이다. 5. 맞나요? 2번.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밑줄 악의의 매수인. 해지할 수 있나요? 있지. 전부 타인 권리 매매니까 2-1번.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밑줄 매수인 선인 경우에 하나여 계약 해지할 수 있다. X. X지요. 전부 타인과 매매라면 선의의 매수인 뿐만 아니라 누구도 악의의 매수인 해지할 수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밑줄 뭐? 안 경우. 매수인 상태가 선이다 악이다. 악이라면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이행 불능되더라도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OX. 아니, 그러니까 배우면 배운 대로 좀 해. 그냥 제발 좀. 뭘 가르치든지가 상관없이 뭐라고요. 항상 감으로 풀려고 하고. 그럼 배운 대로 가면 O야 X야. 배운 대로 가면 X라고 하셔야지. 아니 배운 대로 가면 O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악의의 매수인이라며. 악의의 매수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악의의 매수 해지할 수 있죠? 그럼 X라고 하셔야지. 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바에 의하면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의 매수인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자고. 그럼 외워치면 O야 X야? X지. 그럼 이 답은 O라고 X라고요? X라고? 그런 것 같아. 근데 이게 좀 의미가 좀 있네. 보셔봐. 뭔 얘기냐면 이게 이 얘기예요. 자 보셔요. 자 갑니다. 자 가볼게요. 누구 땅이라고요? 병 땅을 오늘 갑이 병의 땅을 뭐 했다고요? 사고 팔았어. 사고 팔았어. 그런데 재수없게 병의 땅이 소용을 당했어요. 소용을 당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취득을 못하는 바람에 소유권을 못 넘겨줬어. 이해하셨나요? 1번. 매수인은 매도인의 약속 안 지킨 것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뭘 물어본지는 알고 답을 했으면 좋겠어. 잘 봐봐요. 누구 땅을 사고 팔았다고? 남의 땅을 사고 팔았어. 그런데
비현경 땅에 수용되는 바람에 소유권을 취득 못하는 바람에 못 넘겼다고. 그럼 이때 을이라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약속을 안 지켰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어? 좋아. 있는지 없는지는 별 중요치 않고 있으면 항상 민법은 근거. 왜 그러냐? 근거만 타당하면 맞는다고 합니다. 왜 해지할 수 있어? 이유는 한번 들어보세요. 시원하게. 감이지 감. 느낌이 감 같은데? 546조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되었다면 채권자는 해지할 수 있다. 오늘 1교시 단 얘기요. 수용당한 게 얘 때문에 발생한 거요? 지금 이거 두 번째 하고 있어 지금. 따라서 얘는 뭘 이유로는 채무불이행을 이뤄서 해지할 수는 없다라고 하셔야지. 두 번째, 사안의 경우에 매수인은 569조 담보 책임의 내용으로 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건 있다라고 하시라고. 그럼 오늘 눈 깜짝할 사이에 해지를 두 개 배웠어. 하나는 전형적인 법정 해제가 있고, 그리고 이번 시간 전 시간에 배웠던 담보 책임의 내용 해제가 있잖아. 지금 담보 책임 내용 해제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니야. 지금 법을 규정한 책임이야. 그러니까 보셔봐. 똑같은 뭐여도 해제여도 우리가 밥 먹기 전에 배웠던 건 뭐였고 채무불이행, 지금 배우는 것은 담보 책임의 내용 중에 해제야. 그러니까 사안의 경우라면 요 매도인의 책임이 무슨 책임이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무슨 책임이니까? 무과실 책임이니까. 무과실 책임이니까 담보 책임 내용은 져야 돼. 다만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 거지. 얘 잘못이 아니잖아. 이해를 강요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요 정리하시고 자 갑니다. 살짝 바꿔볼게요. 그런데 자 보세요. 제 지원했어요. 타인권리 매매예요. 이 매수인은 처음부터 병 땅인 줄 알고 있었어. 뭐라고요? 알았어요. 아셨죠? 알았어. 그런데 요 매도인이요, 병한테 가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다가 요 매도인이 요 땅 주인의 비위를 거스른 거야. 비위를. 감방을 떨다가 뭐라고요? 병이 뭐라 간다고? 나한테 죽어도 안 판대. 그래서 못 샀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유권 못 넘겼어. 즉 누구의? 매도인의 귀책 사유에 소유권 못 넘겼다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생각을 하고 하는 거야. 우리가 배울 때 악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배운 거 아니야? 그거 생각하고 이거 오하는 거야 지금? 아니 솔직히 얘기해도 돼. 괜찮아. 솔직히 얘기해도 돼. 여가 뭐면 악이면 담보 책임으로서는 손해배상 청구 못해. 이해하셨나요? 근데 주어가 뭐면 얘는 되지. 이해는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것은 무슨 책임이라고? 담보 책임의 문제야. 그런데 만일에 얘한테 뭐가 있으면 이때는 요 매수인은 선악을 불문하지. 왜냐하면 우리 아까 배울 때 채무불이행 책임할 때 채무자에게 책임만 있으면 돼. 따라서 그때 채권자는 선악을 불문했잖아요. 그때는 안 물어봤으니까 그 맥락의 문제가 함정 섞여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의미는 답은 X가 맞는데 문제는 의미가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다면 먼저 이해하시죠 지금? 자, 해보셔봐.
매수인이 계약 당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으면 뭐 있다고요? 알았다면 매도인의 귀책사 이행 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없어? 해지할 수 있다고. 틀렸어. 그러니까 어찌됐든 틀렸다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키 함정은 얘한테 책임이 있다고. 얘한테 책임이 있어버리면 책임 있는 순간 얘는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해. 하나는 뭐? 채무불이행 책임. 두 번째는 담보 책임. 다시 얘의 책임이 무슨 책임이라고? 무과실 책임이니까 얘한테 책임이 없어도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책임 없으면 이 책임 못 물어. 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 책임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상황은 얘한테 뭐가 있으면 책임이 있어버리면 담보 책임도 물을 수 있고 별도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다고. 이건 별개라고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맥락입니다. 어쨌든 틀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악의 매수인들 계약은 뭐 할 수 있다고? 해제.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4번 읽고 답을 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읽는 척 하지 마시고 제발 좀 읽으시라고. 제발 읽는 척 하지 마. 답만 기다리지 마시고. 5는 뭔 5요 X지. 뭔 5요. 어디가 5요. 어디가 5야. 자, 4번.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악이래. 매도인, 매수인 모두 악이래. 다시. 매도인, 매수인 모두 악이래. 그럼 매도인이 해지할 수 있어? 해지 못해. 아까 571조 선의의 매도인이었어. 선의의 매도인. 선의의 매도인만 해지하시라고. 아니 한숨 쉬는 건 이해하는데 잘 보셔봐. 그럼 제 얘기 들어보셔봐. 악의의 매수는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악의의 매도인은 해지 못해. 아까 571조에 주어가 누구라고? 주어가 선의 매도인이야. 그럼 정리해보면 매수인은 선악을 불문하고 해지한다. 근데 매도인은 선의만 해지하지. 근데 지금 지문은 매도인, 매수인 모두 악이래. 그럼 해지 안 된다고. 이해하셨죠? 네. 실력이에요 이런 거 다. 자, 5번.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 밑줄. 악의의 매수인.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5. 그렇죠? 일부 타인 권리 매매라면 악의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고. 5-1번. OX 판단. 너무 오래 읽어. 5요. 뭘 오래 읽어. 읽는 척 하고 있는 거죠 또. 5요. 선악 불문하고 다 청구하시라고. 6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내. X. 그 사실 안날. 안날 1년. 한 날 1년이었죠. 선의 안날. 악의 한 날. 틀렸습니다. 7번. 매매계약 당시 목적물의 밑줄. 일부가 뭐라고요? 멸실. 키워드 뭐? 일부 멸실. 키워드 뭐? 일부 멸실. 선의의 매수인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악이라면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옳고. 8번. 매매 목적 부동산의 전세권 설정된 경우에 계약 목적 달성 여부 관계없이 선의의 매수인 계약 해제. X. 틀렸습니다. 왜? 그 전세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하나예요. 따라서 전세권 설정되었지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해제 안 돼요. 그래서 법조항 그렇게 오니까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8-1번이 정확한 답이에요. 5입니다. 계약 매매의 목적물이 전세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뭐하여? 한해서만 해제할 수 있죠. 옳은 얘기고. 8-2번 OX 판단.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항력 갖춘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 선의 매수인은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죠? 보시면 되겠고. 9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수인이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밑줄. 어떤 매수인? 악의의 매수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특이합니다.
저당권 전세권 행사의 경우라면 악의의 매수인도 해지할 수 있고 악의의 매수인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시 1번. 악의의 매수인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시 2번 찍어보셔요. 어? 5야. 칠판 보셔봐. 이 그림이에요. 갑이라는 매도인이 을이라는 매수인에게 자기 소유의 X토지를 사고 파는 뭘 체결한다고요? 매매 계약. 그런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삼자 병이요. 이 토지에 뭐 해놨답니까? 가등기가 된 토지를 사고 팔았대. 가등기가 된 토지도 사고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누가? 매수인 을이 소유권을 뭐 했다고요? 취득한 거야. 근데 여전히 누구 명의에? 병 명의에 뭐가 돼 있다고요? 가등기 돼 있죠. 근데 훗날 누가? 병이 가등기에 의해서 뭐 했다고요? 번등기 해버리면 얘는 소유권을 뭐 해요? 상실하잖아. 그럼 이런 경우에 여기 적용되는 것은 569조 타인권리 매매를 적용시켜야 돼? 아니면 576조 저당권 행사로 적용시켜야 돼? 그거 물어보는 것 같아. 이건 타인권리 매매입니까? 저당권 행사의 경우입니까? 저당권 행사가 비슷하잖아. 왜? 계약할 때는 누구 땅이었어? 갑의 땅 맞았잖아요. 타인권리 매매는 아니야 지금. 따라서 가등기에 의해서 번등기를 하는 순간 소유권을 상실해버리면 이때는 민법 몇 조를? 576조를 적용해서 어떤 매수인? 선악을 불문하고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 선악을 불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래서 9-2번은 5입니다. 만일에 시험 지문에 법 조항을 570조를 준용. 틀렸어. 570조 준용할 것이 아니라 몇 조를 적용한다고요? 576조.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10번 읽어보시고 OX 판단. 우리 시험 기출이에요. 오요. 왜? 채무 인수했잖아. 그러니까 아까 2억짜리 토지에 1억짜리 저당권 설정돼 있는 경우에 지금 상황은 얼마에 샀다고? 1억에 산 거라고 채무를 인수했다고. 그럼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 훗날 저당권 실행되면 내 책임이다? 아니면 원래 매도인 책임이다? 내 책임이지 안 되지 당연히. 키워다 채무 인수했다고 지금. 그래서 5입니다.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11번.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5입니다. 11-1번.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 자력을 담보한 때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본다. X. 법조항이 뭐라고? 추정. 12번. 특정물 매매에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밑줄 악의의 매수인 해제 안 돼요. 그렇죠? 물건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은 오로지 어떤 매수인만,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만 해제. 틀렸습니다. 13번. 경매에 의하여 밑줄 뭘 매수했나요? 목적물을 매수했다면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권리만 적용하죠. 즉 580조 2항에서 경매의 경우라면 적용하지 않으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 물건의 하자인가요? 물건의 하자에 의한 담보책임 규정은 경매에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 안 돼요. X. 13-2번. 법원 경매의 경우에 밑줄 권리입니까? 권리라면 적용돼요 적용 안 돼요? 적용되지요. 적용되지 권리라면. 그래서 X입니다. 14번. 토지에 대한 밑줄 키워드 뭐? 법령상의 제한. 법령상 제한 나오면 권리의 하자다 물건의 하자다? 물건의 하자니까 맞나요? 매매 목적물 하자 맞죠? 물건이 맞습니다. 옳고. 14-1번. 건축물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등과 같은 법률적 제한된 장애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맞죠? 14-2번. X? 왜? 권리 하자니까.
물건 하자라고 X입니다. 15번.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 행사 기간 몇 월? 6개월. 6개월은 출소 기간 아니에요. 잠깐만. 5시 넘어갈 것 같아요. 조용히 했으면 안 넘어가려고 했는데. 조용히 했으면 넘어갈 뻔했어요. 그냥 저도 안 하고 싶었는데 얘기 또 하죠. 자. 그래서 입이 방정이에요. 아셨죠? 가만히 있었으면 30분 일찍 끝날 건데. 그래도 하죠. 아셨죠? 자. 법 조항 읽다 보면 1년, 6월, 3년, 5년, 10년, 20년 숫자가 나옵니다. 이런 숫자는 둘 중에 하나예요. 1번 시효기간 아니면 2번 제척기간이에요. 자, 제척기간 반대말 뭐라고요? 시효기간. 시효기간 반대말 제척기간입니다. 다시 시효기간의 상대편 제척기간. 제척기간 반대말 시효. 존재 이유가 틀리는데요. 시효기간은 권리를 불행사했으니까 그걸 제재하는 성격이 강해요. 따라서 들어보세요.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권리의 불행사에 대해서 제재하는 성격이 있는 건 뭐라고요? 시효기간입니다. 근데 제척기간은 그 존재 이유가 아니라 법률 관계의 표현 잘 보세요. 적지는 마시고 조속한 확정에 있어요. 법률 관계를 하루 빨리 뭐 하려고자 확정시키고자 나온 기간이 뭐라고? 제척기간입니다. 그럼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아직 안 배웠는데 취소권 행사 기간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행사하시고요.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행사해야 합니다. 요게 일반적인 뭐라고요? 취소권 행사 기간입니다. 뭔 얘기냐면 자 보세요. 갑이라는 18세의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의뢰에 동의 없이 상대방 병과 자기 소유의 집을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매매 계약을 읽으실 때 뭐라 하겠냐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물었죠. 그렇죠? 그런데 훗날 제한 능력자가 이 계약을 뭐 해버리면 취소해버리면 소급적인 무효죠. 소급적인 무효고 요 취소는 무슨 취소니까 절대적이다 보니까 설사 누구여도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나요 없나요? 대항할 수 있죠. 그럼 선의 3자 보호돼 보호 안 돼? 보호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겠냐면 집을 사온 B형이 집을 사가지고 와서요. B형이 그 집을 A한테 팔아먹고 A도 B한테 팔아먹고 B도 C한테 팔아먹고 C도 D한테 팔아먹고 D도 E한테 팔아먹고 마지막 시간이니까 총무님 이해해 주세요. F한테 팔아먹고 그냥 쭉 팔아가지고 현재 X란 사람이 그 집을 가지고 있다.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갑이 현재 나이 98세. 몇 세? 98세. 곧 죽기 전에 어렸을 때 했던 이런 어리석음을 뭐 하기 위해서? 바로 잡으려고. 지금 와가지고 몇 살 때? 곧 죽기 전에 소시적인 이 잘못 잡으려고 오늘 와서 뭐 해버리면? 취소해버리면 언제부터 뭐 해라고요? 80년 돌아간다고. 소급적 무효면 그러면 그러다 치고 요 X는 전전전전전전전 주인이 얘인지 알았어 몰랐어? 선이 해랩이라도 선이 천승 얘 소유권 취득이 뭐돼? 뭐돼? 뭘 한다고? 여기에 민법이 법니다. 이해하시나요 지금? 따라서 취소하기 전에 요 매매계약이 확정됐나요? 아니면 불확정인가요? 불확정이지. 그러니까 하루라도 이 매매계약을 조속하게 뭐 하려면 확정시키려고 이런 기간을 둡니다. 따라서 요 숫자는 무슨 기간이라고? 제척기간이에요. 이해하시나요 지금? 따라서 보세요.
따라서 갑이라는 미성년자는 18세 계약을 체결했으면 자기가 19세 성년이 되고 나서 몇 년 내? 3년 내. 아니면 18세 때부터 계약을 한다고 몇 년 내? 10년 내에는 무조건 행사해야 합니다. 근데 자 보세요. 요렇게 넘어간 시간이 현재 B로 보죠. B로 봐봐. 그러면 요 기간이 이제 보셔요. 성년이 되고 나서 3년쯤 돼요. 3년쯤. 그래서 B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짜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성년이 된 날로부터 예를 들어서 2년하고 11개월 됐어. 11개월. 이제 몇 달 남았다고요? 한 달만 지나면 취소 못해. 근데 하필 그 시기에 제 2의 6.25가 터져요. 전쟁 발발. 그러면 도망가야 돼? 아니면 취소권 행사로 가야 돼?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없어진다고. 이해했어 지금? 그런데 문제의 지문은 시효기간은 권리 뭐라고요? 불행사야. 그러면 전쟁이 터져버리면 행사하고 싶은 행사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전쟁이 터지면 시효는요 딱 멈춰라. 정지를 시켜놔요. 전쟁 끝날 때까지. 그런데 제척기간은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무조건 확정이 문제야. 빨리 확정하는 게 문제라고. 따라서 여기는 전쟁 터져도 그냥 가요. 따라서 몇 달 지나면 한 달 지나면 끝나. 요게 제척기간이야. 전제유가 그래. 전제유가. 그러면 앞으로 법 조항 볼 때 시효로 다음 다 시효기간이고 나머지 다 뭐라고? 제척기간이 맞아. 따라서 전제 틀립니다. 아시죠? 그 얘기고. 두 번째 여기서 문제. 다시 얘기하면 취소권, 행사 방법. 행사 방법은 뭐야? 그래 다시 난장 피라고 의사표 하시라고. 두 번째는 그럼 그 얘기야. 모든 권리 행사 방법이라고. 첫 번째 뭐? 재판. 왜? 두 번째 재판. 상. 칠판. 그러면 취소권을 뭘로 제기하면? 소로 제기하면 요게 출소기간이라고. 출소의 뜻은 뭐야? 죄수가 감옥에 나온 기간이 아니라 뭐라고? 잘 봐봐. 제발 좀 엉뚱한 얘기 좀 하죠. 출소는 뭐야? 소를 제출하라고. 몇 년 내에? 3년 10년 내에. 이 기간 넘어가면 못한다고. 그래서 이거 출소기간이고. 그런데 재판에 행사할 수 있나요? 취소권 재판에 행사할 수 있잖아. 말로 난장 피는 거. 그러면 3년 10년의 기간 출소기간 아니네. 그래서 출소 왜 기간이라고 불러? 그러면 제발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출소기간의 반대말이 제척기간 아니에요. 출소의 반대말은 뭐라고? 출소 왜 기간이라고. 다시 제척기간의 반대말이 뭐고? 시효기간. 이렇게 백날 얘기도 다음에 또 얘기하면 출소기간의 반대말은 뭐라고? 그런 말을 좀 하지 마. 그러니까 좀 깊어지면 형사권 배울 때 제척기간의 종류가 몇 개 있다고. 2개 있어. 하나는 뭐? 출소. 두 번째는 출소 왜. 그럼 따라서 취소권 행사기간 몇 년? 3년, 10년. 칠판 보셔봐. 그럼 시험 지문에 자 보셔봐요. 취소권의 행사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OX. 오 하시라고. 제발 좀. 제척기간이라고. 아까 3년 10년 얘기하잖아. 3년 10년은 무슨 기간? 맞아. 근데 시험 지문에 취소권 행사 기간은 출소 기간이래. 그럼 이것은 X라고. 왜 X야? 출소 왜 기간이니까 X라고. 3년 10년 내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소를 제기하지 않고 뭘로도 의사표 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지문이야 지금. 그러니까 다시 취소권 행사 기간은 출소 기간입니다라고 물으면 여러분이 다 X 하셔. 누구나. 근데 물어보면 이유가 가관이야. 왜 X냐 물어보니까 뭐 죄수가 감옥에 나왔다는 둥. 출소의 반대말은 재책이라는 거 이런 거 하시. 그래서 속상해 지금. 출소의 반대말은 이게 아니라고 지금. 다시 항상 민법적으로 권리의 방법은 몇 가지? 2개. 다만 유일한 예외 배우셨어. 유일한 예외 못 배우셨어. 채권자 취소권은 소득이잖아. 그것만 출소 기간이야.
그리고 차후에 점유권 배울 때 합니다만 해서 일단은 출소기간의 의미를 기가. 출소의 의미는 뭐라고? 그 기간 내에 뭐 해라? 소재기. 출소의 왜 기간은? 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행사하는 걸. 이걸 봐. 출소? 왜? 그래서 출소 내지는 출소 왜 기간의 의미는 그렇게 정해주고. 그래서 그 맥락 때문에 그래서 15번 나와 있는 매수인 행사기간 6개월은 뭐는 분명한데 칠판 뭐는 분명해. 제척 기간은 분명한데 요 기간은 출소 기간이면서 출소 외 기간이에요. 이게 두 개 다 행사할 수 있다고 지금.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우리 시험 19회 기출문제 좀 보죠. 4례 0. 그럼 15번은 5라고 X하고요. X 옆 사람 보시고 아시고 또 5 하시 마시고. 자, X. 자, 4례 0 19회 옳지 않은 것. 몇 번? 4번. 4번. 왜? 경매죠. 권리죠. 담보책임 적용돼 안 돼? 적용되죠. 경매의 경우에 물건이라면 적용되지 않는 게 맞는데 권리니까 적용되죠. 그렇게 보시면 4번만 정답. 나머지는 다 옳은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2번. 옳지 않은 겁니다. 틀린 걸 찾은 거, 틀린 거. 2번? 맞네요. 수량 지정 매매라면 선의의 매수인만 매매대금 감액 청구. 악이라면 매매대금 감액 청구 안 돼요. 그렇죠? 일부 타인 권리 매매라면 악의의 매수인도 매매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지만 2번에 단어가 수량 부족이잖아요. 수량 부족이니까 어떤 매수인에게만 선의의 매수인만 매매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악의는 청구 안 됩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1번은 맞나요? 맞죠? 경매 절차에 물건의 하자죠. 담보책임 적용 안 돼요. 워낙 자주 나오니까.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옳은 얘기 읽어보시고. 3번 어죠. 틀린 겁니다. 몇 번? 모르는 건 찍지를 말어 그냥. 제발 모르는 건 찍지 말어. 4번 틀렸네. 선의의 매수인은 안날 1년이죠. 근데 지문이 뭐라고 돼 있어? 악이니까 한으로 와야지. 그렇죠. 선의의 매수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이고 악이라면 계약을 한 날이잖아. 그래서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옳은 얘기고. 4번이 어려워요. 옳은 것. 토지 전부가 병의 소유이고 그러면 이것은 전부 타인 권리 매매인가요? 전부 타인 권리 매매라면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틀렸어요. 1번은 전부 타인 권리 매매예요. 따라서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 해지할 수 있죠. 틀렸고 2번 토지 2000제곱미터가 병의 소유랍니다. 이건 뭐야? 일부 타인 권리지. 일부 타인 권리 매매라면 악의의 매수인 을은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 틀렸고 3번 토지 2000제곱미터가 계약 당시 이미 포락되었나요? 이건 뭐야? 일부 멸실이지. 일부 멸실이라면 악의의 매수인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틀렸고 4번 토지 위에 설정된 지상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선의의 매수인만 계약 해지할 수 있죠. 악의 해지 안 돼요? 틀렸고 5번만 정답. 토지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수인이 그 토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면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 해지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5번만 정답. 자, 즐거운 마음으로 마지막을 풀어봅니다. 옳지 않은 것. 어렵네요. 몇 번? 끝까지 답을 안 합니다. 2번 아니야? 경매, 물건, 담보책임 못 묻는다고. 경매, 권리, 담보책임 물을 수 있고 경매, 물건, 담보책임 적용 안 된다.
2번만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옳은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수고하셨고, 듣느라고 힘드셨고요. 동영상 올라오시면 시험 볼 때까지 2번, 3번 좀 보시면 좀 수월해지는 부분이니까 포기만 하지 마시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